데이 3 시작하겠습니다. 학습할 단어의 접두사, 어근, 전미사를 구별하고 그것들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근 15 CAPCHR입니다. 머리, 치하다, 잡다, 음인데요. 머리는 이것의 연관성을 이해하려면 머리는 그 뉘앙스가 목표, 한계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어떤 목표에 도달해서 그것을 취한다, 잡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캐피털, CAP 머리, AL 성질, 명적. 그래서 국가의 머리가 되는 부분이 수도, 기업의 머리가 되는 부분이 자본금, 자금, 글자의 머리가 되는 부분이 대문자, 형용사로 의미 발전, 원래의 주요한 최고급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림 보면서 의미 상상. 그 다음 캐피털이라는 명사에다가 ISM 주의 명적을 붙이면 자본주의, 사유재산 인정, 그 다음에 반이어 커뮤니즘, 사유재산 불인정, 공산주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연관된 단어 소셜이즘, 명사로 사회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캐피털 자본, ISD 사람, 그래서 자본가, 머리를 처벌하는 게 캐피털 퍼니시먼트, 사형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역시 동의어 체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CAP라는 어근을 활용해서 좀 더 단어를 알아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캡티브, IV는 형적, 뭔가 잡는 것이 바로 뭐야? 감금된, 그 다음에 명사로 포로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IV가 형용사를 맞는 전미사인데 이렇게 명사로 파생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 아시죠? relative, 얘가 상대적인 뜻인데 명사로 파생되어서 친척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 캡션, 캡션은 원래 의미는 뭐냐면 어떤 기사의 타이틀, 제목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바로 표제, 자막이라는 명사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진 글자가 표제, 자막이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apacity인데요. 얘는 뭐야? 어떤 크기를 나타내는 용량, 사람의 능력 의미가 있는데요. eye to eye, 명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그래서 어른들이 캐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capacity입니다. 그 다음 OES는 형접인데요. 그래서 뭔가 용량의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용량이 큰 상태의, 그래서 널찍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문하겠습니다. 주어 체크, 동사 체크, 그 다음에 목적어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 어원팁 하겠습니다. 이 어원팁의 캡인데요. 캡이 뭐예요? 이 자체가 뭐뭐에 쓰는 거, 머리 또는 그 이상 범위를 두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머리에 쓰는 게 뭐예요? 모자고 동사를 한도를 정하다, 덮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런 단어가 가끔 많이 등장해요. 셀러리 캡. 셀러리 캡이 뭐냐면 셀러리가 월급이잖아요. 월급의 한도라는 뜻인데 얘가 뭐냐면 스포츠 선수들의 몸값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팀 연봉 상한제인데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팀 연봉 상한이 있으면 선수 구성원이 50명이다. 그러면 뭐야? 50명의 구성원들의 월급을 다 합쳐도 100억을 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캡틴, CAP는 헤드고요. TAIN은 터치입니다. 조직의
머리를 만진다 그러면 조율하는 사람. 그래서 캡틴이 장 우두머리고요. 그럼 우리가 알기 쉽게 attain 동사로서 뭐예요? attain to T-A-I-N touch 어떤 목표를 만지다. 그래서 바로 동사로 획득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케이프인데요. 케이프는 땅의 머리야. 곧 갑이라 하는데요. 이 땅의 머리가 아주 재미있어요. 그럼 머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육지에 있어서 육지에 이렇게 돌출된 부분을 곧 갑이라 하고요. 그렇게 육지에 들어간 부분 뭐라고 해요? 바로 작은 것을 베이, 그 다음에 큰 만을 걸프라고 합니다. 작은 만, 베이, 큰 만은 걸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쭉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맨 아래쪽에 돌출된 도시가 뭐냐면 바로 유명한 케이프타운이야. 그 케이프타운에 돌출된 봉우리가 희망봉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어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achieve인데요. 어는 to, chieve는 head고요. v는 접사인데 머리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을 말하면 달성하다는 뜻이고 머리에 도달하는 게 목적한 것이면 성취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림 보면서 의미 상상. 그 다음 어떤 단어에 m니, nt를 붙이면 상태 명접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한 상태가 업적, 성취, 달성, 개가의 의미가 됐고요. 칩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칩, 머리인데요. 어떤 조직의 머리가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것의 머리가 되는 형용사. 그래서 명사는 장, 우두머리, 형용사는 중요한 주된. 역시 동의어 체크, M은 하겠습니다. 주어 체크. 그 다음에 동사 체크. 그 다음에 목적어 체크. 그 다음에 이렇게. 근데 breakthrough 단어는 당황하지 말고 보내하십시오. 브레이크가 뭐야? 깨뜨리는 거. through 통과. 깨뜨리고 통과하는 게 뭐야? 바로 돌파구입니다. 우리말 대화로 단어 복습하기. 이 장면은요, 제가 방금 배운 단어를 서로 제자들이 주고받으면서 그대로 복습하는 장면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친구와 여러분 스스로 역할 모델을 만들어서 해보시면 대단히 유익할 겁니다. 그 다음 어근 16 케어 하겠습니다. 케어는 관심이고요. 관심이 지나치면 뭐가 돼요? 바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케어포는 뭐야? 바로 CAR 관심, 풀 많은. 그래서 관심이 많은, 조심하는, 주의 깊은, 세심한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림 보면서 의미 상상. 그 다음 케어 자체가 돌봄, 조심, 주의, 동사로 상관하다, 관심을 가지다, 배려하다 뜻이 있고요. 차일드 케어, 아이를 돌보는 게 보육이고요. 데이케어 센터가 타가소, 데이케어가 동사로 타가소에 맡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케어 어바웃, 뭐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케어 포, 뭐뭐를 돌보다. 그 다음에 테이크 케어 오브는 뭐뭐를 돌보다. 동의어 체크하시고요. M은 하겠습니다. 그들은요 체크하시고 조심스럽다. 이렇게. 그 다음 23번 케어리스입니다. LESS는 뭐뭇이 없는, 관심이 없으니까 부주의한, 조심성이 없는, 경솔한 이런 상황이 닥치죠. 그림 보면서 의미 상상. 그 다음 프리는 자유로운 뜻이야. 근심이나 걱정에서 자유로우니까 근심, 걱정 없는, 속편한 뜻이고요. 그 다음에 케어리스의 동의는 래시, 꼭 알아두십시오. M은 하겠습니다. 군실험실은 주어 체크. 너무 부주의했던 의미단을 끊고요. 동사 체크. 치명적인 질병. 그 다음에 데들리는요, 발음으로 저는 이해했어요. 옛날에 데들리, 상대가 안 되는데 나한테 데들리? 그럼 너는 치명적일 거야. 이렇게 저는 이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원 팁. 스펠링이 비슷한데요, 전혀 어원은 다릅니다. 커리어, 카 자체는 뭐야? 달리는 거죠.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계를 이해하여 달리는 사람이 직업, 직장생활, 사회생활, 경력이 됐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직장 여성을 뭐라게 커리어 우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캐리어, 이것이 운반하다, 진이라는 뜻에서 운반하는 사람 또는 것, 그래서 운송업자, 항공사, 보균자, 병원체, 매개체. 역시 우리말 대화로 단어 복습하기 꼭 참고해서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 어근 17, CASCID는 떨어지다는 뜻인데요. accident는 AC2, CID 4, ENT 명적, 누군가에 떨어져 오는 것이 뜻밖의 불행한 거면 사고고요. 인과관계 없이 일어나면 우연이라고 하는데, 이런 단어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야? 우리가 트래픽 액시던트라고 하죠. 그래서 교통사고를 하면 수고로 많이 쓰이죠. 꼭 알아두십시오. 그림 보면서 의미 상상. 그 다음 이제 룰이 됐죠. 어떤 형용사에다가 AL 붙이니까 뭐가 돼요? 명사에다가 AL 붙이니까 뭐가 돼요? 형용사, 우연한 특징의 우발적인, 우연한 돌발적인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형용사에다 ly 붙이면 뭐가 돼? 부사가 되어서 우연하게, 우연히 뜻이 됐고요. 동요 by accident입니다. 역시 동요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예문 하겠습니다. This 2,400 year old인데 여기서 논점 얘입니다. 하이픈이 붙었죠. 일단 하이픈이 붙으면 뭐라 하겠어요? 일단 형용사로 이해해라. 그래서 툼, 무덤이죠. 2400년 된 로이얼 툼, 왕의 무덤이, 이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by accident, 우연히 발견되었다, 이렇게 체크. 그 다음에 두 번째 로이얼인데요. 이것과 발음 비슷한 게 뭐야? 이 로이얼 있어요. L-O-Y-A-L. 얘는 뭐야? 로이얼, 충성스러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 케이스 떨어지는데요. 떨어져 발생하는 것이 경우 사례고요. 그걸로 일어난 게 사건이고, 사건이 법적으로 이어지면 소송. 그 다음에 상자라는 의미도 되었습니다. 그림 보면서 의미 상상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케이스와 관련된 중요한 접속사가 있어요. in case가 뭐예요? 준 접속사로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 뭐예요? 뭐뭐에 대비해서. 두 번째 무슨 뜻? 뭐뭐한 경우의 뜻이 있습니다. 꼭 알아. in case. 그 다음 suitcase. suitcase는 뭐야? suit이 뭐예요? 옷. 그 다음에 케이스 옷 상자가 여행 가방인데,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브리프가 짧은 뜻이야. 그 다음에 케이스가 뭐야? 짧은 상자? 이게 아니고 바로 간단한 서류를 집어넣는 브리프케이스가 서류 가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예문하겠습니다. 역시 예문과 우리말 해석을 대조시켜서 이렇게 주어 체크 하시고요. 동사 체크. 발견되었으니까 수동 이렇게. 그 다음에 DE는 뭐냐면 오프, 텍트는 커버야. 그래서 커버를 없애버리니까 디텍트가 발견하다 뜻입니다. 그 다음 캐주얼. CAS 역시 폴, AL 성질, 형적. 뜻하지 않게 떨어진 거며 우연한, 무심한, 그래서 대충하는, 명사로 파생, 평상복, 임시직 의미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캐주얼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캐주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ty, 명적 붙이니까 캐주얼티니까 옷이 아니고요. 얘가 사상자, 그 다음에 피해자, 그 다음에 응급실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캐주얼과 어울리지 않아요. 왜? 캐주얼은 일반적으로 우연하게 일어나니까 이렇게 사상자를 내고 피해자가 나오고 응급실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캐주얼티는 우연하게 발생했지만 거기에 새로운 무기나 그리고 화가 나다 보니까 상대편이 뭔가 악의를 품게 되어서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발생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과정까지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캐주얼티를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동의어, 반의어 체크하시고요. 예문 하겠습니다. 역시 주어 체크, 그 다음에 동사 체크, 이렇게 우리말 대화로 복습할 꼭 참고해 보십시오. 그 다음 어근 18 케이브입니다. 이 케이브는 뭐냐면요, 바로 그 자체로 빈 뜻이야. 그래서 캐버티 ITY 상태 명적, 속이 빈 상태가 구멍 뒷부분 충치라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여기 충치인데요, 충치는 뭐예요? 우리가 이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푹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동굴처럼 패이는 것이 충치죠. 그래서 일종의 충치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전에 경험했던 우리가 상형 문자, 즉 영어에서는 그것의 형태나 모양을 보고서 의미가 된 경우 많다. 이전에 제가 이런 단어 했어요. 바가 막대인데 이게 법정 술집이라는 의미가 그곳이 등장하는 막대 모양의 테이블, 그 다음에 막대 모양의 테이블이 등장하는 법정이라는 의미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분지라는 단어가 마치 분지 형태의 그런 형태가 돼서 뭐가 됐어? 얘가 대야라는 의미, 양푼이라는 의미가 됐다. 역시 이 바와 베이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상형 문자 의미를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케이브는 뭐예요? 케이브는 케이브인. 자, 케이브가 뭐예요? 속이 빈 것이니까 동굴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형태나 행동이 동굴처럼, 즉 동굴처럼 사람이 푹 내려가는 거야. 한마디로 자존심이 푹 내려가니까 굴복하다, 항복하다 의미가 됐고요. 그래서 함몰하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역시 동의어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알아둘 단어가 뭐가 있냐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컨케이브. 얘가 뭐예요? 형용사로서 무슨 뜻이야? 오목한 뜻이죠. 컨케이브 렌즈 하면 오목 렌즈라고 하죠. 그러면 컨이 뭐야? 인텐스, 강조거든요. 어떤 것이 강하게 함몰되어 있다. 그래서 렌즈 중에서 뭔가 동굴처럼 내려간 것을 컨케이브라고 하죠. 컨케이브 또는 칸케이브 발음하고요. 그러면 이 오목 렌즈와 반대는 뭐야? 툭 튀어나왔다. 볼록 렌즈가 있죠. 그래서 컨벡스. 얘가 볼록한 의미가 됩니다. 예문하겠습니다. 역시 주어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해서 있다, likely, 여기까지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체크하시고요. 우리말 대화로 단어 복습하기 꼭 참고해서 보시면 여러분이 복습하는데 대단히 유익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원으로 단어를 공부하는 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늘 제가 말씀드려요. 낯설고 힘들지만, 사람도 처음 만날 때 힘들지만 만나서 나중에 연인이 되고 친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꾸준하게 하다면 훨씬 더 단어를 쉽고 명확하고 과학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게 어원으로 단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와 이 교재가 여러분의 영단어 공부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